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BMW 2 시리즈 그리고 4 시리즈를 비교 시승하겠습니다. 이게 2 시리즈, 4 시리즈 이런 차들은 사실 조금 어색한데요. 특히 뭐 M3라든지 이런 3 시리즈라든지 이런 이름이 주는 그 전통적인 이름, 아니면 그 남자의 로망,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BMW의 새로운 이름인 만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 시리즈 쿠페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보니까 4 시리즈는 3 시리즈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 드라이빙의 느낌, 짜릿짜릿한, 마치 노면에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이 4 시리즈에도 분명히 있긴 있고요. 가속할 때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는 428i, 그러니까 3000cc, 원래는 3000cc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가 터보 엔진으로 바뀐 바로 그 자동차인데요. 328i라는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과격한 사운드를 내주던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운드가 완전히 기존하고 달라졌습니다. 원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커브 지역입니다. 소리를 내는데, 물론 이 정도 소리면은 굉장히 과격한 소리죠. 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날카로웠으면 어떨까, 좀 더 컸으면 어떨까, 이런 욕심까지 부려보게 됩니다. 네, 4 시리즈에서 2 시리즈로 옮겨 탔는데 차체가 사실 그렇게까지 가벼워진 건 아닌데 굉장히 가뿐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로터스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가뿐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네요. 아주 재밌네요. 역시 재밌네요. 역시 이 시리즈가 작은 차가 최고인 것 같아요. 코너에서의 어떤 이 그립 주행 능력 같은 게 아주 즐겁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립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한 것보다 그립이 더 좋습니다. 폭스바겐 골프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은 전륜구동을 채택을 해서 전륜구동 중에선 굉장히 우수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후륜구동만큼의 그런 운전 재미라든지 그런 샤프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인 후륜구동이라는 것, 그리고 샤프한 핸들링이라는 것, 그런 것들은 다른 어떤 차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역시 이 차는 가솔린이죠. 디젤 차가 물론 좋긴 해요. 하지만 디젤 차는 사운드도 없고 RPM도 없잖아요. RPM이 적어도 7000rpm까지 올라가 줘야 이 차 좀 달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이 엔진은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가면서 점점 그 RPM이 좀 더 고회전형으로 이렇게 주행 세팅을 바꿀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고속에서의 안정성은 역시 BMW 명불허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게 속도감 같은 게 거의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이렇게 주행하기 때문에 시속 100km로 가더라도 마치 80km 이하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차는 후륜구동 특유의 예리한 핸들링과 차체의 아주 절묘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차입니다. 코너링의 느낌도 이전 3 시리즈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코너를 돌 때의 느낌은 여전히 샤프합니다. 사실 디젤 엔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기 쉽잖아요. 차가 안 나간다, 둔하다, 이런 느낌,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사실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돕니다. BMW의 디젤 엔진은 정말 재밌게 잘 탈 수 있는 그런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이잖아요. 디젤인데 디젤의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고RPM으로 그냥 쑥 올라가는 느낌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보통 자동차들이 디젤 엔진이 5000rpm을 넘기 힘든데 이 차는 5500rpm까지는 올라가고 있네요. 저속에서 치고 나가는 느낌을 보면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느낌이 드네요. 네, 이번 BMW도 다른 BMW와 마찬가지로 이 핸들 자체의 그 완성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립감도 우수하고 감촉도 좋고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런 핸들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의 위치도 적절하고 크기도 적절합니다. 만졌을 때 감촉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차에 들어간 이 내비게이션과 오디오와 계기판과 핸들과 이런 것들이 BMW E 시리즈에도 그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차가 한 단계 위, 적어도 1000만원 이상 더 비싼 차라면 그만큼 더 비싼 느낌이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 차는 그렇게까지 비싼 느낌이 드는 차는 아닙니다. 그냥 E 시리즈에서 가장 큰 장점은 4 시리즈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4 시리즈의 실내하고 뭐 여러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핸들의 이 구성이라든지 리모컨 버튼이라든지 이런 구성도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아주 사소한 디테일들만 이 인테리어에선 차이가 있네요. 차체가 미끄러질 때 이 그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경우는 토크를 풀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크가 제한돼서 코너에서 들어가면서 토크가 제한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 달리고 싶어도 가속 페달을 밟아도 가속 페달이 동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서킷에서는 왕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크가 줄어들지 않도록 토크는 풀어주고 대신에 VDC는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스포츠 플러스가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를 사용하면 다이내믹 트랙션 컨트롤이 활성화된다. 차 미끄러져도 어느 정도 차의 그 토크를 계속 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차의 토크를 줄이지 않고 레이스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차를 밀어줘서 차가 지나치게 감속되는 걸 막겠다, 뭐 이런 기능이죠. 지금까지 BMW 428i를 시승했는데요. 과연 명불 버전 BMW는 역시 BMW였습니다. 4 시리즈로 이름은 바꿨을지언정 그 BMW 특유의 DNA는 오히려 더 강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쿠페 특유의 디자인이라든지 쿠페 특유의 단단한 강성,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도 데일리카로도 손색이 없는 차, 그게 바로 BMW 4 시리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SP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켜놓는 게 맞죠. 하지만 조금씩 미끄러뜨리면서 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뭐 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패들 시프트에 일단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 패들 시프트는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위치나 감촉이나 뭐 기능이나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흔히 3 시리즈가 기존에 비해서 많이 둔해지고 약간 물러졌다, 지나치게 소프트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리즈를 탄다면 BMW가 죽지 않았구나, BMW 역시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있었던 1 시리즈 쿠페에 비해서 디자인도 우수해졌지만 그뿐이 아니라 성능까지도 더 멋지게 변화된 것이 바로 이번 2 시리즈의 특징이 아닌가